코로나 시대 대학 도서관 공간 구성의 변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박석수입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도 조금 더 질문을 많이 하시던지 또는 질문의 내용을 좀 바꿔주시던지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뮤지엄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아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고대에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하나의 공간이었던 걸로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오면서 도서관과 박물관이 다른 거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달라졌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와 실무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은 운이 좋다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저는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종합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 지역에 있는 지방 국립대학들도 강의를 다양하게 해본 경험이 있어서요. 아마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도 눈으로 좀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주로 대학 도서관의 공간 구성이 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 때문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 이제 같이 선생님들하고 생각을 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또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대학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같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2020 학술 정보 포럼 및 실무자 세미나, 그리고 세션 A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대학 도서관, 그리고 세션 B, 지금 하는 세션 B는 코비드 19 대학 도서관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는데요. 원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19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본래대로 가면은 한국판 뉴딜에 의해서 대학 도서관이 변화되고 또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사회에 어떻게 대학 도서관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코비드 19이 끼어드는 바람에 모든 것이 사실 약간 좀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화면에 있는 이 이미지를 띄워놓은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1995년에 허블 망원경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 사진을 촬영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조의 기둥들이라고 명명해서 이제 공개된 그런 사진입니다. 지구에서부터 약 7,000광년 떨어져 있는 독수리 성운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저 가스는 고밀도 수소와 먼지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런 가스 속에서 별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천체 공간이고요. 왼쪽 기둥에 있는 높이가 약 한 1광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조와 파괴의 과정이 저런 성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라고도 할 수 있고, 시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시기라고 좀 줄여 부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대학 도서관은 새롭게 탄생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강연의 첫 화면에 창조의 기둥들이라는 사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속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대학 도서관의 공간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리 그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약 한 5차례 정도의 도서관 공간 관련된 강연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리비전된 그런 자료들의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 강연을 보신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유사한 그 이미지가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불과 한 2달여 전에 한 강연과도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했던 온라인 포럼에서 받았던 그 질문들을 제가 FAQ 형식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을 선생님들하고 이제 읽어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도서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지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하는 페이지에 굉장히 복잡하게 빌 게이츠 얘기도 있고 아담 스미스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윌리엄 캄ኳ바라는 말라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도서관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도서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써서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기보다는 그냥 제목만 알고 있는 분들도 더 많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유명하게 경제학 분야에서 사실은 인문학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대학에서 교육제도에 적응을 잘 못했다는 거는 다른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저도 좀 놀라웠던 그런 그 어떤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베일리얼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좋은 도서관 때문에 고전, 문학 그리고 기타 과목들을 독학하면서 세계적인 그 아주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책을 만들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빌 게이츠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기가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담 스미스 얘기는 아주 놀라운 그런 발견과 같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큰 파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그런 말라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 있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다녔던 아이가 그 당시에는 어쨌든 도서관의 책을 통해서 독학을 해서 풍차를 완성하면 결국은 이제 전기가 생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도 끌어올렸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세계적인 분들, 또 역사적인 분, 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배움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역시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데 있어서 도서관은 역사시대 이래로 여전히 굉장히 큰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설이다,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순서는 목차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19년까지의 도서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마치 도서관의 역사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서관은 이런 흐름으로 지나오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도서관이 달라지고 있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대학 도서관의 공간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힌트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던 이미지일 텐데요. 고대 도서관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BC 뭐 285년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날 도서관보다는 훨씬 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인 모습이고 이용자의 숫자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특히 아주 재미있는 건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죽관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나무로 되어 있는 글자가 쓰여 있는 책 같은 것이 보이는 게 아주 재미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지식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2002년도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다시 이제 개관을 하면서 세계 지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메카 같은 것을 재탄생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외관 사진에 한글로 도서관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고 각국의 나라로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써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이런 것처럼 고대 도서관은 예술의 여신들에게 헌정된 커다란 연구기관인 뮤제이온이라고 불리는 곳의 한 부분이었고 이 뮤제이온은 뮤지엄과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분리가 되는데 도서관협회 이용훈 총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영국 도서관이 브리티시 뮤지엄과 브리티시 라이브러리가 분리되는 시점이 대단히 상징적인 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몸으로 내려오던 도서관과 뮤지엄이 어느 순간에 이제 나누어지면서 기능을 다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조선시대 도서관도 약간 좀 살펴보는데요. 스튜어트 머레이의 저서 도서관의 탄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있는 조선 그 장경 판전이 소개되면서 조선 4대 서고도 역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는 당시에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도서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는 이런 이미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는 역시 이제 신분 계급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도서관을 이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흔히 드라마에서 보시는 무슨 조선시대 궁궐에 있는 학자들이 보는 서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으로 물론 여기 이제 경판이 있지만 거기 이제 책이 놓여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제한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회상을 반영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도 있었던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뿌듯해했던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압축 성장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건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긴 줄을 서고 늦은 밤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을 아주 뿌듯한 모습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정말 이제 새로운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 찰나에도 여전히 저렇게 불 꺼지지 않은 채로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주 맞는 모습인가라는 것은 이제 가끔 가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순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위쪽에 있는 영어로 써 있는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그 그림은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림이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도서관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단지 4차 산업혁명이 정말 가능한 논리일까? 저거 혹시 약간 좀 과장되거나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적이 한 3, 4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저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네트워크 혁명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 혁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변수가 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만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만나지 않는 강의가 가능한가? 이런 고민 사실 해본 적도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올해 한 이제 10여 개월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강연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되면서 또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걸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빨리 다가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흔히 얘기하던 단어 중에 상상을 뛰어넘는, 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더 긴박하고 생존의 어려움까지 느끼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같이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일꾼이 양성돼야 하는 시기에 도서관, 특히 대학 도서관과 또 지금 흔히 말하는 초연결 사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로봇과 경쟁 또는 뭐 협업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 사회를 위한 도서관은 달라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여러 그 강의 듣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 미네르바 대학의 모습인데요. 이미 4차 산업혁명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 강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몇 년 전부터 미네르바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자료 많이 보셨겠지만 한 공간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달라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로 촉발돼서 더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좀 무거운 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제 그 전환을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낭만적인 또 즐거운 기억은 영화 러브레터에서 주인공이 도서관 책 뒤에 있는 대출 카드를 통해서 과거로 여행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아주 좋은 그런 도서관에 대한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물론 저런 도서 대출 카드가 있는 책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찾아보니까 한두 권, 왜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서 대출 카드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런 도서 대출 카드를 보면서 어느 친구가 이 책을 빌려봤거나 전공이 같다면 비슷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경쟁도 했던 기억이 나는, 그래서 도서관은 낭만 스테이션이고 낭만 플랫폼인데, 결국은 도서관에 이런 책 그 대출 카드가 있다는 건 효율적인 도서 정보 공간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출판 산업이 대단히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이미 뭐 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출판 산업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모습이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서점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진도 서점이지만 서점인지 카페인지 아주 잘 꾸며놓은 도서관인지 사실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복합적인 공간으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도서 소비자들이 책이 있는 공간에서 책 말고 다른 문화적인 것도 함께 획득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서점도 이렇게 달라지고 또 서점이 이렇게 달라져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도서관이라는 책의 가장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도 변화를 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도서관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게 장식적인 것, 또 공간도 경험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동안에 의자에 앉아서 어느 한쪽에 있는 휴게 공간에 가서 쉬는 정도가 아닌 더 편안한 책이 있는 공간 안에서 쉬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아주 아름다운 경관까지 제공하는 그런 공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아주 최근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잘 변해 나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망설이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서관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서 소비 패턴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그 책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검토할 때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한 2달 전까지 이 부분이었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전에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책에는 노마딕한 삶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 더 발전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공부방화 현상이 나타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혼자 와서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놓고 또는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커피 2잔쯤 마시는 이 디지털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업에 방해되는 손님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눈빛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디지털 노마드화 하기 때문에 카페들이 전부 소켓을 만들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한번 보급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파도처럼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 노마드들이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카페에 적응했던 저 모습이 마스크 쓰고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디지털 노마드들은 마스크 카공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마스크를 쓴 대응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유지하고 싶었던 이런 편리한 공부 시스템 도서관도 아닌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손에서 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2020년에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이 아마도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 뭐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1인 1폰의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스의 충전이나 활용이 원활한 그런 사회의 인프라를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미 뭐 너무 익숙하게 적응을 하셨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적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화면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튜브 스타가 오히려 배출이 되고 있고 그 TV 화면에서 보는 스타 못지않은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입도 물론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장하고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 도서 소비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도서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이 사진은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대학 도서관들의 잘 정리된 그런 사진인데요. 아주 좋은 서가와 공부하기 좋은 열람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실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대학 도서관이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그 아주 생각 별로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면서 대학 도서관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몇 개 대학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대부분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자료 공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라는 아주 중요한 최근에 대학 도서관이 부여받은 그런 역할 중에 하나는 아주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칫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면 대학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위기의식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 대학 도서관이 공간뿐만 아니고 활동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활동 측면에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모습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대학 도서관이든 일반 도서관이든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는 효율적인 공간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굉장히 꼼꼼하고 빡빡한, 그러면서도 많은 자료와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룸도 있고, 그리고 책 읽는 뭐 좀 편안한 공간도 있고, 인포데스크도 있고, 카페도 도서관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공간 레이아웃은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BC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Before COVID-19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을 전후로 달라지는 도서관의 공간이나 운영 패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대학 도서관이 어떻게 적응하거나 변화하거나 진앙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마도 재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본 기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보관, 수집, 열람 이런 것에 실험교육, 지역사회 협력, 그리고 커뮤니티 코어로서의 기능을 시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 중에 현재 제일 큰 그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일들이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느냐가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잘 꾸며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지금 보시는 피라미드처럼 사서 선생님, 도서관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과 정보,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건물, 공간 또는 클라우드, 이런 네 가지의 큰 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모서리들이 어느 쪽에서 힘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의 모습이 달라질 텐데, 현재로서는 정보를 강화하고 공간도 개선해야 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계시는 대학 도서관에서는 어느 쪽에 큰 방점을 놓고 힘을 실을 것인지에 따라서 도서관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1년에 개관한 스투트가르트 도서관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 선생이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도서관의 위쪽에 도서관이라는 우리말로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벽 쪽으로 쫙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거대한 열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멋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그런 도서관의 구조고요. 위쪽에 카페도 있고, 바깥에서 보면은 사각형 큐브여서 낮에는 회색이거나 흰색이어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독일의 건축 스타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건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독일스러운 건축이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런 격자 무늬는 한국의 전통 건축의 창호하고도 많이 닮아 있어서 한국적인 미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외기에서 사람이 바깥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실내 공간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 환기가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뭐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택트라고 해서 많이 최근에 도서관 쪽에서 다루고 계시는 단어인데요. 이 온택트에서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다양하고 흥미롭게 접속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포년일체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을 다양하고, 또 요즘에 도서관에서 다루는 화두처럼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학 도서관을 상상을 해보면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고 캠퍼스를 좀 즐거운 낭만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고, 그리고 러닝 센터나 또는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여전히 하시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이미지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2019년까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여기에 안전한 체계적인 그리고 제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그 시대적인 시간적인 그런 숙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은 자유롭고 이동이 가능하고 또 친밀하고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세렌디피티가 가능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고민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AI 도서관 또는 로봇 도서관이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과 위기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디자인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와 안전 거리를 둬야 되고, 운영은 온택트를 강화해야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따뜻한 택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이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좋은 뜻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온택트를 좀 이해를 하고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온택트의 단어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로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6피트 이내에서 밀접 접촉하면은 그 감염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과는 2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함께 산다는 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지금 이거는 미국 CDC 자료이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아직은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CDC 자료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방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CDC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이유가 코비드라는 상황의 공간을 얘기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코 밑에서 땀이 좀 나지만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야 또 이제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가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몇 가지 규칙, 수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참고 자료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는 대면이 약해지고 비대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면이 강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면이 제한되고 서비스도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 온도를 많이 높이면 결국은 총량은 같아진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코로나 시대 도서관 공간은 일방 통로 시스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연이라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부터의 확률을 낮출 수 있고요. 직원 선생님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우측 보행을 도입하면은 아마도 일방 통행, 사회적 거리 유지가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환기 설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자연 환기를 잘할수록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건축물의 그 창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일수록 좀 어렵습니다. 현대 건축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설비를 통한 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환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으면서 현대 건축의 장점이 다시 이제 약점이 됐기 때문에 건축가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역 공간 필요하다는 건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방역 공간 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역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트윈 스페이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두고서 하나씩 이용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공간의 대응은 안전한 택트 공간이 되면 좋겠다. 여기 설명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앞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 바람에 남은 시간이 아주 충분한 것 같진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전한 택트 공간이 되고, 열람석은 칸막이 열람석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창문이 적지만 가급적이면 자연 환기가 가능한 환기창을 좀 만들어 주시거나 찾아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이제 건축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기 쉬운 것은, 우리가 주로 공간은 제곱미터 단위로 바닥 면적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라는 것을 만나면서 천장이 높은 카페를 좀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서관도 천장이 높은 공간, 그래서 최적 단위로 공간에 이 카운트하는 숫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입방미터로 공간을 좀 판단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온택트를 위한 준비 공간으로 촬영, 편집, 회의실 이런 공간들이 도서관에도 기존보다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유로운 공간 뭐 이런 것들, 도서 소독기 공간도 추가로 마련해야 되고, 안전한 대면 서비스 공간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페이퍼백에 포장해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있고 우리도 그런 서비스 하는 것 같은데, 도서 우편 발송 안전하게 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도 도서관에 설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미국에서 공개했던 자료인데요. 42세트, 여기 이제 서가를 보시면 서가가 42세트라고 제가 제 나름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40세트가 있고 좌석이 32석이 있고 한쪽엔 65석이 있고, 공간이 6인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뭐 22인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다용도실, 뭐 강연 공간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의 공간 계획이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보시면 도서가 24세트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쪽은 23세트로 줄어들고, 이 이유는 이 안에서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가 유지돼야 되고, 2m 사회적 거리 유지의 기본 조건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리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2m 안에 들어와도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게 CDC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2m 이내로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용도 공간들이 8석, 10석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앞서 있는 사진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이 위에 있는 32석 공간은 심지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서도 48세트가 24세트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코로나에 100% 적응한 도서관을 만드시려면 굉장히 많은 면적의 증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서가가 빠진 그림은 예뻐 보이는데 빠진 서가가 어디로 갈까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가를 제외하시거나 의자를 제외하실 경우에는 그것들을 놔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창고 같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파란 테이블이나 의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자연스럽게 막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지만
일방 통행 시스템을 써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화장실 근처에 대기 공간을 위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검토가 우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미국 자료가 조금 더 손에 빠르게 잡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이 최재천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생태학자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인류와 바이러스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만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행동 백신이 현재로선 가장 안전하지요. 그래서 공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생태 백신이라고 쓰는 건축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연 생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돕는 보조적인 차원으로 아마도 화학적인 백신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바이러스는 인류의 3분의 1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는 전체 인류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 도서관의 공간 대응이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서관 운영 사례인데 앉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뭐 여러 개 없지만 못 쓰는 공간 표시고, 사용한 공간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소독을 필요한 공간을 이런 종이 쪽지 같은 것을 앞뒤로 놓으면서 이제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건축가에게 물으면 건축가는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시면 공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 방역 출입구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방역 인력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곳곳에 코로나 방역 스테이션이 만들어진다면 또 여기도 인력과 안전 편의성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일방 통행 시스템을 만들었을 경우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지되는지 검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기 스팟이나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지도 다 인력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되는 공간, 그리고 조정돼야 되는 공간, 그리고 기타 조정이나 추가되는 공간 이렇게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온라인 프로그램 전용 공간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는 인력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활용 방안이나 또 창고 공간이나 여유 공간은 도대체 충분히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지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의 공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운영에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코로나 시대 대학 도서관 공간 대응에 관한 FAQ를 만들어 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상 혹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중에 안전한 공간을 위한 설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함께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답을 달았던 내용인데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 시스템을 검색, 대여, 반납 등 뭐 가급적 모든 곳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독을 위한 공간, 근데 이런 공간에는 이제 장비도 있어야 되고 도구도 놓아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용자와 직원이 대면하는 공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직원이 대면 접촉하고 있는 곳에서는 직원을 위한 투명 차단막, 뭐 아크릴판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 소독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묻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손 소독제가 비치돼야 하고, 그리고 바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을 안내하게 되면 대기 위치까지 표기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비에 대한 질문 중에 아마도 핵심 질문이 환기를 위한 설비 장치 중에 안전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어컨 필터 중에 이제 헤파 필터라고 하는 고성능 필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성능의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바이러스를 또는 방사능,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설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추가되면 도서관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안전한 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 질문에 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도서관 이용자 이용 패턴을 고려할 때 장시간 머무르기 문제는 공간 구성으로 해결이 가능하냐고 하면 아주 뭐 쉽지는 않죠. 머무르는 분들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1인 1실이 아닌 다음에는 좀 제어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내지는 2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그 공간을 이제 소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요즘에 이제 오픈형 공간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때 내부를 벽을 제거하거나 또는 설계할 때도, 새로 설계할 때도 벽이 없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 공간이 계속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둘러싸인 구분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벽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바이러스의 확산에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벽을 제거할 수 있지만 환기가 얼마나 유효하게 가능한지, 또 이용자 수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리모델링 단계에 있으신 그 도서관이 있다면 이 벽을 철거하는 문제는 구조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내력벽인지, 그러니까 힘을 받는 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좀 변화를 주시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은 질문지가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정도에서 이제 3가지 정도 질문으로 가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첫 사진하고 사실은 같은 그 창조의 기둥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대학 도서관은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저 가스 덩어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별로 탄생되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 질문을 계속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면서는 태양 가까이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별이 갖춘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진 별이 되시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좀 따뜻한, 지금 사실 어디 편안하게 갈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변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시대 대학 도서관은 재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